자, 사회 1이야, 사회. 수능 특강 사회 1, 법에 대한 거고, 페이지는 90페이지입니다. 법에 관련된 거고, X가 일단 법으로 나왔어, 법. 근데 법에 대한 정의도 나와서 바른 질서를 만들어 실현시키는 사회 규범이라고. 그치? 그럼 뭐 정의형을 해주셔도 좋고요. 뭐 법은. 그래서 일단은 얘는 3단론법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확정될 수 있대. 3단론법을 적용할 수 있대. 대전제는 추상적인 어떤 법규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겠지. 이게 소전제고, 그래서 판결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3단론법. 이건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이런 게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게 대전제, 소전제, 판결. 그리고 이게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얘도 명확하고 소전제도 확정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대. 논리적 판결이 나올 수가 있대, 쫙. 그런데 일단 특히 이 부분 있지. 확정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 사실관계잖아. 이걸 갖고 이제 싸우겠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싸우는 거야. 원고가 이제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을 건 사람인 거고, 그치? 피고가 당하는 거야.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야. 원고와 피고. 근데 일단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잖아. 그치? 그리고 그 증거를 기초로 해갖고 확정을 하는 거야, 재판관이. 자, 그런데 이 증거를 갖다 피고가 청구의 인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야. 근데 현실에선 거의 있지가 않대. 혹은 인정을 하더라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펼침으로써 법률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치? 그게 이제 타당한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 그치? 이른바 판결을 하는, 어딨어? 대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경우에도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증거 조사란 쌍방간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긴데, 이때는 판결을 하는데 그 결론은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대. 원고가. 그치? 왜냐면은 얘가 증거가 있으니까 재판을 걸었을 거고, 얘가 그 증거 자체를 인정하는 거야. 조사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법률상 다른 해석을 하는 것조차도 누가 유리하다? 원고가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근데 얘가 이제 증거를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야.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돼? 증거 조사를 해야겠지. 앞에서 얘기한 증거 조사. 근데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부인, 부지, 침묵. 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부인해버리는 거고, 부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그치? 그 다음에 침묵은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근데 침묵은 거의 자백이랑 비슷하대. 불리하겠지? 자, 그리고 부인과 부지 같은 경우에는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할 의무가 피고한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증거를 제출했어. 그러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도 있고 피고가 또 증거도 있어. 그럼 이제 증거를 확정하겠지. 일단 증거로 인정해서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법관이 이제 나오는 거야. 법관이 증거를 보면서 심증을 형성하고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려주면 되는 거야. 재판을. 뭐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대. 자, 근데 이제 이게 구야, 이 제시문은. 그래서 하는데 이게 아주 명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 위하여 증거로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대. 이런 경우에는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런 판결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존재나 부존재를, 사실관계가 있다 없다를, 존재나 부존재를, 그치? 추정하거나 의제해야 된대. 이 말이 이제 어려운 거야. 이게 군 거야. 우린 이거야. 그리고 비교 대조를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추정은 어떤 상황과 동일한지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상황을, A 상황과 B 상황이 동일한지가 불확실해. 그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되, 일단 진실로 가정해서 뭐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냥 진실이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가 뭐 동시에 같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얘는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됐어.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죽어있던 시체가 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도 일단 동시에 같은 걸로 가정하는 거야. 이걸 추정이라 그래. 자, 이 추정의 같은 경우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사실관계를 반증하면 번복될 수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야. 왜? 의제는 번복될 수 없거든. 그리고 의제란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A란 상황과 B 상황이 본질은 같지 않지만 동일 상황으로 처리를 해서 효과를 주는 것이래. 예를 들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내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어. 그치? 이 여자가, 임신부가 불법 행위를 해갖고 청구권이 발생했어. 손해를 배상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뭐 죽거나 이 여자가 이제 뭐 개인 파생을 신청했을 적에 애가 태어났으면 둘이서 한 행위로 봐야 되느냐는 거지. 아니지. 이미 출생을 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는 청구권을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이게 좀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공익상, 법이 어떤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등에 의해서 사실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존재나 부존재, 사실관계, 얘가 태어난 게 아닌데 아직 태어났다라는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해 주는 거야. 확정.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중요한 특징인데, 반증만으로는 번복이 불가능하는 특징을 갖는데, 이게 얘랑 이제 비교해 주면 되잖아. 번복이 가능하다, 번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토끼와 자라의 가장 큰 꼬리에서의 차이점이고, 자, 의제라고 하는 용어랑 추정이라는 용어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는 근데 정의가 용어들을 썼기 때문에 좀 예를 들면은 뭐 동일 상황으로 처리한다, 청구권에 대해서 존재 부존재로 확정한다, 이런 용어들, 정의 같은 것들을 좀 해주시면 내신 때 좀 편하겠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법제시문이야. 법, 그치? 그래서 법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그래서 법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요. 세 가지 단계도 뭐 법의 어떤 논리적 구조가 3단 구정을 3단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단계가 있냐면, 증거조사라고 하는 단계가 실질적으로 원고인과 피고인의 싸움으로 되기 때문에, 그치?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제 구조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떤 인정해버리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세 가지로 부인, 부정, 뭐 부지, 뭐였지? 침묵, 부인, 부지, 적어볼까? 부인, 부지, 침묵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고, 그치? 인정한 경우는 이렇게 됐을 적에 실질적으로 얘를 갖다가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판사가 이게 이제 심증을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판례를 법칙을 뭐 어떻게 적용하는 과정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지. 그치?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거지. 추정과 의제라고 하는 거고, 공통점 차이점 중에서 얘는 반증이 가능하다와 반증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거시구조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